32번 갑은 을소유 땅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 땅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갑이 X토지와 Y 건물에서 일괄경매를 하는 경우라도 일괄경매. 일괄경매를 하려면 갑이 이 땅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건물이 지어져야 되죠. 이 건물이 즉 갑이 건물 없는 땅에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건물이 지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건물이 을이 지어서 을이 소유하고 있거나 제3자가 지었지만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요 경우만 일괄경매할 수 있고 그것만 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있을 때는 이때는 법정지상권으로 가는 거고요. 일괄경매 안 되죠. 반면에 니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을 지었고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일괄경매가 가능하죠. 디귿은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병이 건물을 지었죠. 그런데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때도 일괄경매 할 수 있죠. 결국 일괄경매 할 수 있는 것은 니은 디귿 두 개가 되겠죠. 33번 저당권 소멸 원인. 저당권 소멸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권 소멸이죠. 그러니까 2번 채권이 소멸한 경우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목적물이 경매되면 저당권은 깡그리 소멸하죠.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지상권이 있고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원래 이 저당권이 없다면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죠. 그런데 이 지상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입니다. 이때는 지상권 소멸하지 않지요.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4번이 답이죠. 자,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저당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런 거죠. 먼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가 무슨 뜻이냐?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저당권을 소멸하겠죠. 자, 을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 저당권이 을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후순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그 다음에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저당권 소멸해야 되죠. 만약에 이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이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죠. 결국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그 저당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저당권을 소멸하겠죠. 그게 5번입니다. 1번은 목적물이 멸실됐다면 원칙적으로 소멸하죠. 원칙입니다. 원칙. 물론 목적물이 멸실되고 가치 변형물, 보험금 따위가 남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가치 변형물에 그대로 존속하여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답니다.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33번은 조금 애매하죠. 1번이 답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명확하게 4번이 답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지만 1번도 예외를 생각하게 되면 물상 대비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멸 원인이 된다. 자, 이제 34번부터는 공동저당권인데요. 공동저당권자는 보세요. 34번. 문제 그지 같죠? 35번. 와, 그지 같죠? 36번. 우와, 그지 같죠? 35, 36
34, 35, 36 문제가 이따구로 나와요. 공동저당 문제는 보자마자 풀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찍어야 찍어. 혹시 나는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이 돼 있어서 다 풀고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 이제 그때 보는 겁니다. 그때. 두 번째, 이거 시간이 남아서 푼다 하더라도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공동저당이라는 건 채권자가 담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한 번 빌려줬는데 채무자 소유 땅, 채무자 소유 건물, 물상 보증인 소유 땅 이런 여러 군데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명의 채권자가 수개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게 공동저당이고요. 따라서 이 공동저당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공동저당권자는 전부를 경매를 넣어서 그 각각의 경매 대가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것인가, 어느 하나를 먼저 경매를 넣어서 거기에서 채권을 회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걸 이제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경매에 넣어서 동시에 배당을 받아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배당을 받을까를 민법이 규정해 놨습니다. 그거 먼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6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의 각각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공동저당이죠. 그런데 그 부동산 전체를 경매를 넣어서 동시에 배당을 할 때, 동시배당,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꺼번에 경매를 넣어서요, 각각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을 할 때 이 공동저당권자는 여기에서 얼마, 여기에서 얼마, 여기서 얼마를 받을까의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채권액의 비율로 나눠서 배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배당이고요. 이항, 전항의 부동산 중 일부를 먼저 배당할 때, 예컨대 요거 하나를 먼저 경매를 넣으면 공동저당권자는 일단 다 받고요. 그 다음, 그 먼저 경매된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있죠. 자, 요 사람은 나중에 나머지가 경매될 때, 요 공동저당권자를 대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시배당의 문제입니다. 여기 368조 1항과 2항입니다. 1항이 동시배당, 2항이 이시배당입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34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4번.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갑이 3억 원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을, 채무자 소유의 X토지와 채무자 건물의 각각 공동저당권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게요. 목적물이 전부 채무자 소유라는 거예요. 이 목적물이 전부 채무자 소유일 때 좀 전에 봤던 368조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먼저 파악할 게 목적물이 누구 거냐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34번은 전부 채무자 소유입니다. 그 다음, 병은 X토지에 이 병이 요 X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죠. 병이. 그 다음에 정은 Y 건물의 후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 이런 거죠. X토지에 공동저당권자 갑이 있고 후순위 권리자 병이 있는 상태고요. Y 건물에 공동저당권자 선순위 갑이 있고 정이 후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X토지와 Y 건물이 모두 경매가 됐고요. X토지는 경매대가가 4억, Y 건물은 경매대가가 2억입니다. 여기에서 각각 갑병정이 얼마씩을 배당받는가, 동시에 배당할 때 요게 요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동시 배당은. 그럴 때 360번조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먼저 공동저당권자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그랬죠. 자,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는 건 갑의 채권 3억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나누느냐? 비례해서 나누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3억에다가 전체 경매대가가 6억이죠. 6억분의 4억. 즉 2억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갑이 받아야 할 3억을
4대 2의 비율로 쪼개갖고 배당을 한다 이런 때 3억을 4대 2의 비율로 그러려면 계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갑이 받을 3억 곱하기 6억 분의 4억 즉 3분의 2 그래서 2억을 배당받고요. Y건물에서는 갑의 채권 3억 곱하기 6억 분의 2억 3분의 1 그래서 1억을 배당받게 됩니다. 각각 동시 배당했을 때. 그래서 X토지로부터 갑은 4억 중에 2억을 배당받으니까 병은 남은 돈을 배당받겠죠. 병이 채권액이 2억 4천이긴 하지만 다 못 받죠. 남은 거 2억만 배당을 받게 될 겁니다. Y건물도 마찬가지죠. 2억에서 갑이 1억을 받았으니까 1억 남았죠. 그럼 정은 그 1억을 배당받게 됩니다. 정의 채권액이 1억 6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남은 거 1억을 배당받겠죠. 요게 동시 배당했을 때 공동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금액과 나머지 후수리 권리가 배당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은 문제에서 Y건물로부터 얼마를 배당받는가 1억을 배당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 버리면 34번 정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4번이죠 답이.